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 맞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일부 파일에다가 담아 가지고 로딩까지 해서 이렇게 호출하는 법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apply 함수를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다, 그죠? 자, 오늘은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 스위치가 아니었죠. 그 위치 함수. 그죠? 위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아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N 하셔가지고 컨트롤 S 해서 자, EX04가 되겠네요. 자, EX04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휘치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그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코어라는 이 변수에다가 제가 자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76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84 그리고 뭐 69 그리고 50 95 60 82 그리고 71 그리고 88 그리고 84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넣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죠? 학생들 성적이 되겠죠. 그죠? 학생들 성적을 벡터로 만듦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걸 반복문으로 이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for 해서 이렇게 쓴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65점이 있었던가요? 69점 가진 학생이 어디 있니? 이래 물어보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벡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뭐죠? 하나하나가 뭐가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봐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스코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1번째 값이 뭐가 들어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는, 즉 이렇게 반복문을 또 돌려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자 for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돌리는데 i가 in 해서 c에 뭐라고 할까요? C가 아니죠. 스코어에 점 랭스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랭스 하면 될까요? 자, 랭스, 랭스, 그죠? 해서 C,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 스코어 i를, 계속 찍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한번 돌려보죠. 자, 근데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네요. 자, 뭐가 문제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안 나온다, 그죠? 출력이. 제가 여기에 매개 변수 인자값을 범위를 줘야 되는데 범위를 주지 않았죠. 깜빡해서. 이걸 C로 줬단 말이죠. 스코어를 줘야죠. 그죠? 스코어를 주고, 그럼 스코어가 이거를 이거는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10이 나오죠. 그죠? 10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했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벡터를 여기서 바로 찍지를 않네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찍으니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지금 보면 76부터 벡터의 끝까지 84까지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반복문을 이용을 한 거죠. 근데 69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인덱스를 넣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if 이렇게 가는 거예요. if 가서 스코어 i의 값이 그죠?
69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이 인덱스 idx라는 곳에다가 i 값을 넣어라. 그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치고 빠져나가면 되겠다. 그죠? 아니면 이걸 찍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idx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죠. idx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idx가 세 번째 자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10번을 돌면서 69점짜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인덱스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길어진다. 그죠? 맞습니까? 상당히 코드가 길어지고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을 이러한 내용을 어떤 거 위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인덱스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쉽게 한 줄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뭡니까? 학생 69점을 획득한 학생의 인덱스를 얻기 위해서 반복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상당히 길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한다고요? 그죠? 휘치 함수, 그죠? 휘치 합니다. 휘치 이렇게 이렇게 함수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줘요. 자, 휘치 함수는요. 이 함수는 괄호 안의 함수는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 기억하셔야죠. 자, 인덱스를 리턴함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코어에서 69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세 번째 인덱스에 있대요. 그럼 이 결과를 idx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idx를 찍으면 자 3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어때요? 자 위에 여러분들이 포문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얻은 내용과 단순하게 이 which라는 함수 하나만으로 쉽게 이렇게 얻어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which 함수를 쓰는 게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그리고 코드도 그만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which 함수는, 리턴 값이, 그러니까 인덱스 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69점, 뭡니까? 69점인 학생의 69점이 어디 있는지 69점의 인덱스를 리턴한 거죠. 리턴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idx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which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85점인 학생들을 다 한번 얻어내고 싶어. 그래서 자 스코어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85점을 한번 줘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idx는 자 어떤 값을 출력하는 거 보죠. 자 59가 나왔다 그죠. 그럼 이거 벡터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 인티저 해서 숫자형 벡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85점 이상이면 한번 2가 맞는지 다섯 번째 자리와 아홉 번째 자리가 85점 이상인지 한번 보죠. 다섯 번째 자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맞네요. 이거 그리고 아홉 번째 자리가 이거 맞네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which 함수는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데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데 인덱스를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리턴함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IDX 이렇게 우리가 출력해 보면 역시 5, 9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휘치 맥스하고 휘치 민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위에 이 뭡니까? 여기 이 스코어라는 벡터에서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려 그러면 맥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죠? 맥스는 값을 리턴하는 거죠. 값. 보죠. 자, 맥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아이고. 자, 여기다가 맥스 하고 자, 스코어를 줍니다. 주니까 이거는 95점이 최고점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맥스 함수라는 거는 맥스 함수는 뭡니까? 함수는 벡터의 데이터 중에 최고 값, 즉 값입니다. 값. 인덱스가 아니죠. 값을 주는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 맞죠? 그런데 이걸 내가 최고값에 있는 인덱스를 알고 싶어. 그러면 which 점 max를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 이렇게 줍니다. 하면 얘는 이 95점이 있는 인덱스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5번째 자리에 있다고 하네요. 한번 쭉 가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얘가 5번째 자리에 있고 뭡니까? 인덱스가 5라는 걸 이 which max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일반 max는 그냥 값. 하지만 which max는 뭡니까? 최고 값이 있는 인덱스를 리턴한다는 거. 하여튼 which는 인덱스를 다 리턴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역시 똑같이 최소값이 있다면 스코어 이렇게 우리가 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50점이 최하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which해서 이제 min해서 스코어를 이렇게 줍니다. 이 50점은 어디에 있는지 인덱스가 보니까 네 번째에 있다네요. 95점 바로 옆에 있는 모양이네요. 자, 여기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요게 이제 네 번째 자리에 있다. 그걸 의미하고 있죠. 자, 됐습니까? 이게 바로 which max와 which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고값의 인덱스, 최소값의 인덱스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스코어를 위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idx라는 이 또 변수에다가 내가 which를 합니다. which를 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60 미만인 거, 60 이하인 거, 그죠? 60 이하인 것들을 제가 인덱스를 이제 벡터로 이렇게 받죠. 받으면 자, idx를 한번 찍어 보니까 4번하고 6번이 인덱스가 보니까 지금 뭐예요? 60점이거나 혹은 60점 미만이 되겠네요. 4번, 6번. 맞네요. 4번, 6번. 60점과 50점이 있네요. 이 값을 내가 수정을 한 번에 하고 싶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스코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 이거 지금 뭐 여기다가 벡터에다가 idx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그죠? idx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값에다가 61로 다 세팅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61로 이렇게 바뀜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 idx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곧 idx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스코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c를 넣고 그죠? c를 넣고 4에서 6이라면서요. 그래서 4에서 6 이 값에다가 뭘 넣어라? 다시 65 예를 들어서 10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키는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1000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이 값이 리턴이 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인덱스를 다 알았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돌리고 자 이거를 실행을 보면 60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나 우리가 인덱스를 얻어냈으면 위와 같이 쉽게 이제 뭐 코드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권장한다, 그죠? 권장함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곧 IDX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요렇게 할게요. 그냥 요렇게 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나 요렇게 하는 방법 요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권장함 이렇게 그죠? 자 요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는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IDX에다가 역시 이제는 저렇게 콤바인 메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셨으니까 그죠? which 함수를 쓰는데 이번에는 스코어가 80 이상인 학생들을 이렇게 쭉 받아낼게요. 받아내고 IDX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5개가 나왔네요. 그죠? 이 5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스코어 해서 뭐 하이 스코어라고 할까요? 자, 하이 스코어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뭐 어떻게 그죠? 스코어에 여기다가 우리는 IDX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2, 5, 7, 90이라는 이 인덱스를 가진 값이 이 하이 스코어에 저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이 스코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찍어보면 자 요렇게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80점 이상인 학생을 추출하여 또 다른 벡터를 만든 거죠. 맞습니까? 자, 또 다른 벡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80점 이상인 거, 뭐 50점, 60점 미만인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우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적어서 그렇죠. 많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라는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죠? 자, IDX 여기에다가 인덱스에다가 제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요렇게다가 휘치합니다. 휘치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있죠. 아이리스에다가 달러 해가지고 자 베탈 랭스가 자 5.0이면 베탈 랭스가 5.0이면 되게 큰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꽃잎의 길이가 5.0 이상인 걸 인덱스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IDX를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찍어 보니까 아하 토탈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긴 걸로 보이는 걸로 봐서 자 이거를 랭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IDX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랭스 해서 보니까 42개가 5.0이 초과가 되는 것이 나왔네요. 맞죠? 자 이래서 4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5.0이면 상당히 꽃잎이 큰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아이리스, 그래서 꽃잎이 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하고, 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빅 할게요. 아이리스 빅.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합니다. 아이리스에다가 뭐 주면 돼요? 그쵸? IDX를 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주었다면
5.0 이상이 되는 것들만 iris big이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에러가 떴네요. 자, 데이터 프레임 undefined column selected. 자, iris의 idx. 그쵸, 그쵸.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알았으니까 이거 앞에 열을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열을 줬기 때문에 자, 주고 그 다음에 iris 빅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봅니다. 해보니까 42개였죠, 그죠? 42개였는데 쭉 보니까 지금 어때요? 84번부터 인덱스가 쭉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페탈 랭스 얘가 기준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을 초과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0 이상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렇게 5.0이든 아니면 5.2하든 이렇게 분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꽃잎의 길이가 5.0 초과 데이터를 추출함, 맞죠? 5.0 데이터 이상을 추출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dx에다가 역시 인덱스를 얻어낼 건데요. 자, 휘치합니다. 휘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iris 데이터셋에다가 자, 요렇게 이제 가져오는데, 자, 행은 일단은 모든 행을 대상으로 하고요.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각 컬럼 종 빼고요, 그죠? 스페시즈 빼고, 자, 뉴메릭으로 된 것들, 이러한 값들에 대해서 자, 내가 볼 거예요. 5.0 이상 이렇게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내가 idx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출력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게 1, 6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5.0 초과가 되는 인덱스를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휘치 함수 중에서 속성이 있는데요. 1에서부터 4열까지 값 중에서 5보다 큰 값의 행, 이거 지금 행을 대상으로 행은 전체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의 속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5.0 이상이라는 그놈을 우리가 얻어내려 그러면, 그렇죠? ARR 해서 속성이 ARRIN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값을 true로 주게 됩니다. 기본값은 false였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요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idx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보니까 자, 여기 중에서 자, 150개 이상이 나오겠죠. 왜냐? 전체 열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5.0 이상이라는 초과값을 줬기 때문에 자,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로우와 컬럼을 행과 열의 위치를 얻어낸 거예요. 5.0 이상인 거. 그렇기 때문에 1,1이라는 곳에 지금 보면 이제 뭡니까? 자, 1행에 이제 1행 중에서 보면 1열을 기준으로 하죠. 1열 중에 지금 1행과 6행과 11행, 15행 이런 값들이 4개의 속성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랭스가 어떤 값들 그때 뭐 세탈랭스라든지 세팔랭스라든지 그리고 세팔위드스 그리고 페탈랭스, 페탈위드스 이러한 값들이 5.0 이상이 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쫙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을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데이터 페탈랭스 데이터 행이 아무리 160개라고 한들
얘는 160개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160개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150개보다 그죠? 왜냐?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개도 없을걸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했어요. 없네요. 맞죠? 근데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나 많을까요? 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어유 500개 넘어갔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im 해서 idx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쳐보니까 자 오브젝트 dix가 아니죠. idx죠. 왜 이럽니까? 자, 이렇게 해보니까 542 개의 행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5.0 이렇게 다시 하고 자, 이 dim을 한번 보죠. 이건 160개의 이 두 개의 로우와 컬럼의 속성이죠.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4열, 열이죠, 열. 열까지의 열에서의 값들 중에서 무조건 5.0 초과된 값의 행과 그리고 열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알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휘치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반복문을 쓰는 것보다 휘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인덱스를 얻어내고 그리고 휘치 함수는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리턴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 값을 쓰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벡터로 넘어왔으면 자 이렇게 찍거나 혹은 또 이러한 휘치 맥스와 휘치 민은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맥스는 값, 휘치 맥스는 인덱스. 그죠? 똑같이 휘치 민도 역시 최소값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 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휘치 함수를 이용해서 얻어내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가 리턴이 되는 값이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요 속성, 그죠? 이거는 우리가 같은 행과 열의 위치를 알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이 속성을 true로 주고 ARR 어레이의 약자인 것 같은데 IND 이 값을 이렇게 찍어보면 될 겁니다. 자, 좀 내용이 좀 길었죠. 좀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고 해서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뭡니까 4강인가요? 예, 4강 맞죠? 예, 4강에 조건문과 우리가 반복문과 여러 가지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죠, 그죠? 그리고 이런 휘치 함수들을 이제 싹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그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휘치 함수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유심 깊게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